왜 부자가 소수이고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나쁜 사고방식 중에 분명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는 적어도 없애주지 않을까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밀TV의 뽕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부자는 소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부자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슷한 선상에서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아닌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3가지라는 영상을 만들었다가 좋아요도 많이 받았지만 처음으로 악플 같은 것들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왜 부자가 소수이고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나 자산이 많은 것도 부자이고 또 정신승리 개념으로 마음과 정신의 평화가 부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래요.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없다.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돈은 언제라도 많으면 좋지. 이런 개념은 마치 쇼핑하는데 아무거나 좋은 걸로 보내주세요 라는 식의 주문 같은 거라고 해요. 주문 받는 사람도 이런 주문 받으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잘 사는 건지 명확한 숫자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모으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서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하며, 세 번째는 그것을 그림으로 바꾸어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침대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친자라는 글자와 대자라는 글자가 떠올랐는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화면이 떠올랐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림이라면 뭔가 시트가 깔끔하게 새로 씌워져 있는 침대, 또 아니면 누군가 누워있는 침대,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래서 잠재의식은 숫자나 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잠재의식과 좀 친해야 되는데요. 잠재의식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필요한 그림들, 이미지를 제대로 주고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집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그림이나 사진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어야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원리인데요. 제가 예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엄청난 그 여성들 복근 가진 분들의 사진을 엄청 보고 저장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촬영해야지 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원리를 안다고 끝일까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숙지하셔야 부자가 되는데 더 가까워지겠죠? 다이어트로 또 치면은 운동은 열심히 트레이너한테 배우는데 식단 관리는 안 해서 결국엔 바디 프로필을 목표라고 하면 촬영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게 좀 힘든 것 같은 이런 원리겠죠. 뭐 근육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디 프로필에 근육뿐만 아니라 좀 늘씬한 이런 라인도 살아나야 되면 그런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는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한번 끝까지 살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나쁜 사고방식 중에 분명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는 적어도 없애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빠밤! 첫째,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목표는 작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일들로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겠지만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목표가 작을 때는 문제만 보이고 목표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회의감이라든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포기하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또 뛰어드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목표가 클 때는 문제가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부딪혀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보다는 목표와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CNN의 창시자인 테드 터너의 아버지가 이런 기본 원칙을 알려줬다고 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룰 수 없을 만한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TV 방송사를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이 목표에 비해서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목표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곧 여러분의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둘째,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줄 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자가 나는 이 절벽을 오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나를 보는 이들이 내가 정상에 오른 모습이나 벼랑 아래 떨어져 죽는 모습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런 식의 각오를 한다는 거죠.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라고 모두 철통 같은 원칙에 따라 모범적인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지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난하게 살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알도록 공표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내느냐 아니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는데요. 다만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윈스턴 처칠이 대학 강연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그 연설을 끝냈대요.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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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를 4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처칠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그으려고 하고 포기할 이유를 너무 잘 찾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자, 운동, 공부, 저축 이런 것들이 안 할 이유와 안 될 이유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 본성에 반하는 사람들이 또 성공하고 부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한계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른 유용한 곳에 쓰는 것을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넷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라는 질문에 온통 힘을 쏟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변명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는데 막 힘을 모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자들은 어떻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나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책임을 남에게 탓하지 않는 것도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 회사 대표님과 회장님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이셨던 회장님은 갈등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부덕한 제 탓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도 지혜를 공유해달라라는 식의 말씀을 오히려 해주셨고, 또 회장님이 바로 직원이었던 대표님은 어쨌든 기업의 리더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누구의 탓이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회장님은 이미 몇 천억 원 정도의 자산가였는가 하면 그 대표님은 직책은 대표님이었지만 아직 신용불량에서 회복을 하는 중이어서 생활이 좀 공공한 편이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잘못된 일 말고도 잘된 일도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는 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성과를 한번 딱 올리면 그것을 반복해서 스스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스스로에게 책임에 대한 성과를 돌리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다섯째, 110%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죠? 학창 시절에 다들 재능이 다르겠지만 공부를 예로 들자면 100점을 목표로 하면 100점보다는 8, 90점 맞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10점, 120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00점이 수월한 점수이겠죠. 110%를 발휘한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변명과 핑계를 찾아내는 거죠. 성장이냐, 변명과 핑계이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아무런 핑계거리도 남겨져 있지 않게 되고 오로지 성공만을 획득한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내가 나를 이기는 그 끼 또한 인간의 본성이자 이를 달성했을 때는 가장 큰 만족감, 성취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성장, 승리, 성취 이런 기분이겠죠. 될 놈 되리라는 말은 되는 놈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되는 사람은 성공과 성장의 방식을 알아서 쭉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그만두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110% 정도는 했는지 되돌아보세요. 80점하고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러지 말고 조금 더 해보는 겁니다. 이 외에도 부자들은 약점보다는 강점을 더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빠르게 하고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더 빠르게 찾는다고 합니다. 강점은 더 개발해서 아주 극대화를 하는 데 포커스를 하고요. 자, 오늘의 영상을 간략히 요약해 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선언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늘 해결책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기억나시죠? 110% 이상의 노력을 하는 것, 또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에 집중해서 극대화를 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참고한 책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이 책이에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유럽 전역에서도 이미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